안녕하세요. 한때 스타벅스 파트너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웹툰 작가 지망생이 된 30대 청년 이건희라고 합니다. 스타벅스에선 더피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고, 우리 최태영 작가님이랑 함께 있었던 동호회에서 더피커치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했는데, 짧게 더피라고 불리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피라는 닉네임을 애용하게 됐습니다. 보통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칵테일 바라던가 카페, 서빙 쪽으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카페 업무에 처음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도 한데, 그만큼 회사 입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양식대로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되고, 간혹 구인 사이트에 구인글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연락해보시면은 결국 홈페이지에 가셔서 양식대로 본인 매장이 지원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가 통과되면은 지원한 매장에서는 그 지원서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매장에서 당장 지원자가 필요 없을 경우 그 주변 지역으로 지원서 열람이 가능해지고요. 이때부터는 다른 매장에서 면접 연락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1차, 2차로 나눠지고 있고요. 1차는 매장 점장님이나 부점장님과 1대1 면접으로 보고 있고, 2차부터는 지역 매니저와 면접을 보게 되는데, 1차 면접에서 통과가 되셨다면 보통 2차에서도 합격 처리를 시켜줍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배움에 있어서 수용적인 자세와 자가 학습 능력, 하루 종일 뛰어도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정신력만 있으면 되고요. 자격증 같은 거는 가지고 있다면 진급에 유리하긴 하지만 결국 다 처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꼭 필요는 없습니다. 진급은 바리스타 업무 기간이 길거나 고객 칭찬글, 점장님 평가가 좋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는 있는데, 면접장에서 자신감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는 서로 직원을 아껴주는 분위기가 정말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 잔 하나 떨어뜨려도 다치진 않았느냐고 먼저 와서 물어봐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런 분위기는 바쁠 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데, 서로 존중해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올라가게 되며, 이로 인해 파트너들 간의 친목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19년도 크리스마스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가장 즐거웠던 하루였는데요. 설거지가 8박스 이상 막 밀려 들어와도 옆에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는 매장에서 일했었다는 것에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있고, 그때 당시 함께 일했던 파트너들도 19년 12월 24일은 아직까지 사진으로도 간직하고 있다 저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나 파트너 간 불화를 뺀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시즌별로 진행되는 이벤트와 지나치게 많은 가이드라인, 그리고 탄력 근무제인데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퇴사하게 된 큰 원인이기도 한 리유저블 컵 이벤트였고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이슈가 됐던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벤트가 시즌별로 새롭게 진행되고, 모든 이벤트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숙지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앞에 말했듯이 자가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음료 레시피, 푸드와 음료들의 맛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시고, 고객 응대 방법이나 업무 루틴, MD 상품 진열 방법 등 스타벅스는 일관된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 이런 사소한 모든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숙지하셔야 하기에 생각보다 외울 게 좀 많고요. 그리고 보통 서비스직은 탄력 근무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타벅스는 근무일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까지 탄력적입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기 굉장히 쉽고, 지인들과 약속을 잡을 때는 3주 전에 미리 스케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약속을 항상 3주 전에 미리 잡아야 된다는 뜻이죠.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취미생활은 포기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시 고객 응대 이야기는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어떤 어르신이셨는데, 요즘 코로나가 한창이어도 어르신 분들한테는 QR 체크인 하는 방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QR 체크인은 물론 QR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시던 분이셨는데, 하필 청년 세대들도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 기프트 카드를 따님에게 선물 받아오셔서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는 카카오로 QR 체크인 하는 방법부터 스타벅스 어플 다운로드,
가입, 카드 등록, 카드 사용법까지 포스 옆에서 차분하게 혼자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렸었고, 그분은 또 어떻게 따님이 써주신 건지는 몰라도 스타벅스 어플로 파트너 칭찬글까지 올려주셔서 크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상 고객은 너무 많은데 한 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사이즈 음료를 크기가 좀 부족한 텀블러에 담아달라 요청하셔서 음료는 정량 모두 들어가긴 하지만 얼음이 좀 부족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다른 매장에서는 다 해주는데 이 매장에서만 안 된다 하며 20분 정도 실랑이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생각해도 아직은 조금 밉네요. 집에서 일어나는 유쾌한 이야기들을 항상 제가 만화로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퇴사를 하고 나서 취미생활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내일 배움 카드랑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알아보며 진행을 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한 거는 맞는데 좋아해서 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건 항상 짜릿하고 제 스스로 활력 있게 하거든요. 지금 준비 중인 작가라는 일이 저한테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이 도전적이기는 한데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어버렸고 직업적으로 알아가다 보니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일이 저의 직업까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업이 되어서도 계속 좋아할 수 있을지 여전히 더 많이 고민되고 있지만 이미 해보겠다 저질러 버렸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 영화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입니다. 개인적으로 판타지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한 50번 정도 더 돌려본 것 같네요. 분위기도 가볍지 않고 캐릭터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 중요한 역할들 뿐이기에 더욱 영화에 몰입하기 좋습니다. 극히 드물겠지만 안 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프로도라는 작은 호빗이 간달프라는 위대한 마법사조차도 짊어질 수 없는 그 반지를 들고 긴 여정을 하면서 파괴하기까지의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저한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겨준 캐릭터는 간달프도 아라곤도 아닌 바로 골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골룸이라는 이 캐릭터는 프로도와 샘 사이를 이간질도 하고 배신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미운 행동들만 골라서 해주는 희대의 악역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결국 반지 파괴라는 목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지와 함께 용암을 떨어질 때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반지만 없었다면 골룸도 그저 평범한 호빗 스미골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리고 반지의 제왕은 러닝타임이 끝장나게 길기 때문에 집에서 할 거 없을 때 보시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강추따봉 이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또래 주변 분들을 보면은 저처럼 아직 철새같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요즘 또 추세가 평생 직장이란 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직장에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업은 천천히 가지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지금 도전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조금은 더 자신 있게 눈치 보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Z세대 항상 응원합니다. 네, 덕피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덕피님의 웹툰 작가로서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작품으로 말씀하신 반지의 제왕,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덕피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명 감독과 무명 배우의 도전과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 영화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존 톨킨 공께서 쓴 이 구축해낸 방대한 세계관,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호빗, 드워프, 엘프 같은 여러 종족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판타지의 팬들께서 누가 과연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염원이었는데요. 이제 피터 잭슨을 위시로 한 이 제작진들이 이 영화를 이제 실제 영화로 만들게 됩니다. 사실 피터 잭슨은요, 그 당시만 해도
B급 영화를 잘 찍기로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B급 무비에서는 연출력을 인정받았지만 과연 이 감독이 상업영화, 특히나 1, 2, 3편을 한꺼번에 찍어야 되는 이 판타지 영화를 과연 잘 연출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또한 배우들에 있어서도 간달프 같은 이안 맥켈런 같은 이런 대배우들이 기용되기도 했지만은 아라곤 역의 비고 모텐스나 또는 지금은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또 무명이었던 레골라스 역의 이런 올랜도 블룸 같은 이런 배우들이 기용되면서 대체 이 영화가 끝까지 이렇게 촬영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감독과 배우들은 훌륭하게 이 영화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어쩌면 더 판타지 영화사에서 기념비적이면서 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영화라고 하는 작업이 헤드윅처럼 혼자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는 이런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프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장르가 바로 영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숙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이타닉과 아바타로 유명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또한 1984년도에 터미네이터를 이제 연출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이제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 시나리오를 이제 제작사에 단돈 $1에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그 조건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내가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랜 기간 각본을 쓰고 이제 연습을 해왔던 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되고 또 이렇게 걸출한 SF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리즈는 이제 2019년도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명 감독과 무명 배우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영화계에서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피님께서 웹툰 작가를 이제 지망하고 계셨다고 해서 이 윤태호 작가님의 말을 빌려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끼와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으로 유명한 이 윤태호 작가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핵심 인물, 핵심 캐릭터의 어떤 변곡점을 던져둔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변곡점을 찍어두고요. 필연적인 이야기로 엮어갈지 또는 우연성을 빌려올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후에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인생이 무대이고 우리 각자가 연기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변곡점이 분명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룰지 모르고 또 그 과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은 일단은 변곡점 한번 던져보시고요. 또 도전해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그 길에 이르러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5번째 예 힐링 터뷰는 마무리하고요. 6번째 힐링 터뷰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